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전격 해산하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도 결별을 사실상 했죠. 윤 후보의 결단이 과연 옳은 판단이었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남은 문제들은 무엇인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문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전화 연결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6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큰일이잖아요. 지금 상황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주 큰 일이죠. 예. 예. 그 윤석열 후보의 상황 인식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회견 보시고. 그 윤석열 후보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냐. 예, 정말 선거에 이기려고 한다면 뭔가 자기를 던져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이 선거 한 60여일 앞두고 지금이 아주 그런 절박한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받지 않겠습니까? 예. 예. 어떤 인터넷 댓글에 그러니까 그런, 예. 윤석열 후보로서는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었다. 예. 그 인터넷 댓글에 보니까 이렇게 그 지지율을 떨어뜨리기도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약간의 비아냥. 이게 굉장히 이제 지지율 거의 안정적이다라고 뭐 한두 달 전까지는 그랬었잖아요. 예. 이렇게 된 원인이 뭐고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 그걸 자르듯이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 전반적으로는 그 당이 선거 대응이 부실한 점이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선대위가 효율적인 선거 운동, 즉 선거 캠페인을 못 해나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전부 이제 후보인데로 돌아가는데, 사실 선거를 해보면 후보는 그날 주어진 일정과 전달되는 메시지를 소화하기도 바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대본부에도 효과적으로 그 일정과 메시지 관리를 하고 취약지역 공략을 하고 현장에서 표가 되는 현장에서 주로 후보가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계획을 짜야 되는데, 선대위가 너무 방만하다 보니까 이게 선대위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그러니까 지난 한 두 달여간 보면 선대위가 선거하자고 하는 선대위인가 먹고 놀자고 하는 선대위인가 할 정도로 예. 우리가 볼 땐 좀 답답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결과가 다 후보인데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책임은 후보가 잘못했다, 후보 가족이 잘못했다, 뭘 잘못했다, 이렇게 자꾸 원인을 따지는데, 큰 흐름은 그게 아니고 당이 적절한 선거 대응을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대위나 조직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후보의 자질 능력에 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말을 하자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예. 사실 역대 대선을 우리가 보면 당선된 대통령들이 선거 과정에서 후보 자질이나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 없었던 후보가 있습니까? 다 그렇죠. 선거는 동네 국회의원 선거를 해도 저 사람 국회의원 되면 안 된다는 등 온갖 소리 다 있는데, 예.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하는데 그 대통령을 보는 눈이 수만 개잖아요. 대통령 후보는 자기 두 개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은 세상의 눈 전부가 후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없을 수가 없죠. 또 없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전부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게 선거운동 아닙니까? 안 그러면 선거운동
자질도 충분하고 능력도 충분하고 나무랄 게 없으면 굳이 요란하게 선거운동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민들한테 내놓고 국민들 심판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여든 야든 죽으나 사나 선거운동 하는 건데 야당은 죽으나 사나 선거운동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먹고 놀다 심심하면 선거운동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먹고 놀다 심심하면 선거운동 한 것처럼 했다. 예. 근데 당 밖에서 볼 때는 그 먹고 놀다 심심하면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세력 간에 치열하게 기싸움이나 세력 싸움이나 자리 싸움을 하는 것 같은 느낌. 특히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내 윤핵관 세력 간.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은 그런 건 있습니다. 선거운동 하면 후보와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측근이 누구냐 이래갖고 또 후보와 좀 덜 가까운 사람, 소위 말하는 이제 주류 비주류 나눠갖고 세력 다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다 절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정권을 교체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정권 교체하지 않으면 내버려 정치 생명 끝난다. 이런 절박한 각오로 선거운동을 하면 그런 것들이 잦아지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심심하면 뭐 놀다 심심하면 선거운동 하는 식이니까 맨날 그게 국민들에게 표었는데 그게 전부 비본질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다가 당 대표란 사람이 당 대표의 임무가 두 가지거든요. 특히 야당의 경우에는 선거가 되면 하나는 대여 투쟁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대여 투쟁 할 게 많지 않습니까? 대장도회라든지 공수처라든지 뭐 많은데 이거 전부 안 하죠. 두 번째는 대표가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떤 국회의원보다도 어떤 당협위원장보다도 정말 열심히 선거 운동해야 되는데 대표는 선거 운동을 발로 안 하고 말로만 지금 선거 운동을 깨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이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서 이러다가는 안 되게 생겼으니까 최종 결단을 내리는 것 아니겠어요? 강신광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방만이라 말하지만 문제는 윤핵관입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윤핵관의 문제가 있습니까? 뭐,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대통령 선거를 총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 그래도 어떤 누구도 내보고 이해관이라는 소리를 한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해관이라는 말이 나온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뭐 언론 이해관이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2인자라는 말은 있었잖아요. 그건 뭐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나온 소리고. 그러나 지금 어떤 후보든요. 자기하고 인연이 가깝거나 자기하고 좀 가깝고 믿을만하고 이런 사람을 말을 듣게 마련입니다. 어떤 선거관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후보들 간에 그건 뭐 지금 이재명 후보는 주위 측근이 없습니까? 다 이렇게 마련인데 그걸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에 활용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선거운동에 활용을 안 하고 그걸 자꾸 그냥 찍고 받고 하니까 그것만 부각되는데 사실은 뭐 윤핵관이라 그래봤자 권성동 장재원 윤한홍 세 사람인데 그 세 사람 다 그 사람들이 무슨 윤석열 등이었고 호가 오해하거나 권력 행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라기보다 윤 후보하고 좀 가깝거나 윤 후보가 시인하니까 축자 사자 일을 한다 이런 건데 그걸 당이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걸 선거 운동에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자꾸 니는 윤핵관이다 아니다 윤핵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만약에 그 세 사람 나가고 난 다음에 또 딴 사람이 들어오면 또 윤핵관 또 생기잖아요. 이 선거가 선거 끝날 때까지 윤핵관 타령하다 끝나잖아요. 이런 선거가 열대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열심히 주변에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박핵관이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선거운동 하기에 달린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은 자진 사퇴하면서 국군이 다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그분 원래 말이 독설가니까 그만 말이 그리고 자진 사퇴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그만두면 당하게 된 건데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 전 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자기가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고 하더라도 전체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선거운동이 당이 효율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야지, 자기 잘났다, 자기 똑똑하다만 이야기하면 됩니까? 자기가 전부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그게 이번에 결정적으로 3가지 과오를 범했잖아요. 예. 첫째는 후보와 상관없이 선대위를 해체한다고 이야기한 거. 예. 선대위는 후보 중심으로 있는 건데 후보와 말도 없이 해체한다고 이야기한 거. 예. 두 번째는 자기가 30일 한 달 동안에 총괄선대위원장을 갖고 정권을 위임받았으면 한 달 동안에 지지도가 떨어지거나 잘못되면 책임은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일 먼저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빠지고 밑에 사람들만 다 사표 내라고 한 거. 그러니까 책임에서 자기는 벗어나려고 했다는 거. 예. 세 번째는 후보를 완전히 허수아비 취급하고 내가 시켜준 대로 연기나 해라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그래갖고 대통령 되면 대통령도 연기만 하는 것처럼 되고 뒤에서 누가 조정하는 사람도 따로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연기만 하는 대통령을 뽑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선거운동을 정말 절박하니까 후보가 하도 실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는 이해는 가나. 그러나 그렇게 말을 총괄선대위원장인 사람이 당신은 연기만 해라 그러면 윤석열 본인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 그 연기만 하는 대통령을 누가 뽑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정말 그거는 너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고, 그게 바로 오만의 극치입니다. 본인의 오만의 극치. 내가 뭐든지 다 한다. 내가 하면 된다 하는 그 오만 방자스럽고 오만의 극치인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수용할 수도 있어요. 윤 후보가 통 크게. 예. 그래, 내가 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길하면 기겠다. 이렇게 통 크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국민들의 눈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국민들 눈에는 윤 후보를 볼 때, 저 사람은 김종인이 똑똑하시구나, 연기만 하고 이렇게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되겠어요. 선거운동에. 그러니까 윤 후보로서는 잘할 수밖에 없죠. 해타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권 교체하려면 안철수로 단일화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또는 안철수 후보의 약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좋은 현상이죠. 좋은 현상이다. 예. 야권에서 안철수 후보가 맨날 10% 미만대로 얘기가 돌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단일화 하려 해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10% 이상 올라간다든지 상당히 약진하고 그러면 전체 판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판이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예. 그건 크게 나쁘게 볼 수는 없어요. 좋은 거죠, 윤석열 후보로의 단일화가 아니라도. 아니, 그건 어차피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지금은 윤 후보나 안 후보가 서로 국민들에게 자기를 잘 알리고. 예. 자기로부터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막판에 이제 간다고 하면 이제 우열이 갈아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 당선이 되기 위해서 누구를 단일화하느냐 이건 의미가 없고 정말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라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예를 들어서 양당제를 다당제로 한다든지. 예. 예를 들면 권력구조. 예. 권력구조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행정구역을 어떻게 한다든지, 큰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큰 틀에 합의를 하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것이 연립정부가 되든 연합정부가 되든, 이런 나라를 바꾸는 큰 틀에서 합의를 보고 후보를 정하는 걸 해야지, 단순히 지지도가 누가 높으니까 어떻게 하자, 이렇게 기계적으로 단일화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짧게 후보 교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